둠 스크롤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그런 그 재난 영상들, 교통사고 영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 탐닉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재난 트라우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위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게더링하는 거예요.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정보를 내가 통제를 이렇게 해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생존 욕구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걸로 인해서 더 불안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딜레마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둠 스크롤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미디어를 제한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미디어를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재난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더 부추기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동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디서든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는 우리 사회의 탓이지 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나도 그걸 드러내놓고 슬퍼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댓글을 볼 때 느껴지는 분노는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내가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를 이제 마음에 계속 쌓이면 화병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요. 몇 가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정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지지받고 그게 이제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댓글은 신고를 눌러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당신의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지 못하는 것도 무력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분향소 가는 거, 신고하는 거, 그리고 댓글에 그런 말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행동으로써 우리가 살아있고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하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줄 알았던 공간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출입구가 어디지? 이거부터 찾게 되고요. 버스를 타면 여기 탈출할 때 쓰는 망치 어딨지? 이거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안전에 관련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난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불안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초기에 느껴지는 불안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그 옅어지는 기간 동안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예를 들자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신다든지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내 불안을 너무 재난 때문에 놀라서 각성 상태에 있는 내 몸을 안정화시키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정화를 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몸 상태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지하철 타러 가면서 딱 긴장된 나를 느끼면 내가 긴장했구나. 그러면 심호흡 한번 하고
네, 그리고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향을 마신다든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수시로 나 자신한테 자각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몸을 체크하고 안정시키고 체크하고 안정시키고 이거를 일상생활에 쭉 반복을 하다 보면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불안,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몇 주가 지나도 계속되고 실제로 출근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중간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면 불안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할 때 늘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 혹은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에 생긴 트라우마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불안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옅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내 스스로 그거를 좀 조절하는 그런 팁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이제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오늘 차를 타고 서울에 가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30%요? 40%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로 몇 프로 정도 되죠? 수백만 분의 1, 뭐 수십만 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실제적인 생각들로 나의 걱정을 중단시키는 것들을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통계를 찾아보면서 내 걱정이 마음은 불안하지만 인지적으로 이 걱정이 현실성이 낮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일단은 그 시간을 좀 버텨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걱정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내가 저기 있을 수 있었어. 내 친구가 저기에 있을 수 있었어. 그리고 사실 저게 내 일이야. 하시고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소하게 살아가는 일상조차도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안함, 죄책감은 사실은 더 깊이에서는 애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과정이에요. 처음에 애도는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걸 믿기 어려운 걸로 시작하지만 그 종착점에는 그들이 없이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서 잘 존중하고 그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건강한 애도의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뉴스를 접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쓰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30초, 1분 정도의 짧은 묵념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일상에서 애도의 시간을 따로 준비함으로써 그 시간에 충분히 애도를 하고 죄책감을 덜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함으로써 일상은 일상대로 지키고 애도는 애도대로 충분히 하는 그런 생활을 구조화하면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라는 과정을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는 감정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1, 2주 혹은 한두 달 사이에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허무감까지 느끼면서 살 필요가 없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정상 범주에서 좀 벗어났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내가 우울증이 있는지 몰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 노출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요 일로 인해서 내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거나 우울이 심해지면서 죽고 싶다라는 자살 사고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힘들었던 게 있던 분들은 1차적으로 전문가를 찾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조기에 해결을 해야 내가 더 깊이 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